네, 오늘 전격적으로 체포된 유대균 씨와 박수경 씨가 인천지검으로 이동해서 도착한 지가 한 20분 정도 남았죠. 지금 네.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승현 기자 나와주시죠. 네, 인천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30분 전인 9시 반에 유병원의 장남 유대균 씨가 이곳 인천지검으로 후송이 됐습니다. 유대균 씨와 함께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졌던 신엄마의 딸 박수경 씨도 유대균 씨와 함께 체포가 됐고 이곳 인천지검으로 두 사람이 30분 전에 후송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경기도 용인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100일 가까운 도피가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번 사건 함께 취재해온 이종원 기자와 함께 오늘 검거 상황부터 앞으로의 수사 전망까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오늘 저녁 7시에 유대균 씨, 유병원의 장남 유대균 씨가 검거됐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원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먼저 오늘 검거 당시 상황, 경찰의 검거 당시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균 씨가 체포된 시각 오늘 저녁 7시쯤이고요. 경기도 용인에 있던 오피스텔 방 안에서 이 도피 조력자 이 박수경 씨와 함께 체포됐습니다. 이 4월 22일부터 이 오피스텔에 은신해 왔던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일 가까이 정확히는 95일 동안 이 5.8평에 불과한 이 원룸에 숨어 지내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대균 씨, 지금 유병원에 이어서 유병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하면서 이 유대균이 이 검찰 수사, 경찰과 검찰 수사에 있어서 초점으로 지금 수사에 초점이 옮긴 그런 인물이었는데 유대균 씨가 유병원 씨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서 검거가 된 겁니다. 오늘 지금 그러니까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모습이 공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 들어갈 때 그리고 인천 광수대에 들어갈 때 기자들의 몇 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었는데 어떤 말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볼까요? 예, 9시 12분쯤에 이제 인천경찰청이 광역수사대 앞에 카메라 앞에 섰었고요. 또 이 30분 전인 9시 반에도 이 검찰청 앞에 카메라 앞에 섰는데 이 하는 말은 같은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 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식 기분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만 반복했고요. 이 방 안에서 TV라든지 휴대전화는 이제 하나가 발견되긴 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니까 아마도 이 유병원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몰랐던 것으로 지금 이 경찰하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고 아마 이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알려주고 나서야 이제 아버지 유병원 씨가 이 숨진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은데 이 검찰청 앞에서 이 말을 할 때는 다소 울먹이면서 눈실이 약간 붉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이 밀항을 시도한 적이 있느냐 질문을 했는데 밀항을 시도한 적은 없다고 고개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균 씨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아버지 유병원의 죽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검찰 호송 당시 압송됐을 때 유대균의 멘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망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 사망 사실 듣고 지금 심경이 어떠셨나요? 언제까지 도주하실 생각이셨나요? 자수할 마음은 있으셨나요?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수원에 있었습니다. 도주 중간에 가족들하고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지금 심경이 어떠십니까? 심경이 어떠십니까? 그것만 짧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시죠. 부모나 자식은 돌아가신 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유병원의 경우에는 그 순천 비밀별장에 있는 은신처 이 3평짜리 작은 공간에 마지막까지 은신을 하다 도주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이 됐는데 유대균의 경우에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이 5.8평짜리 작은 오피스텔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거주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예. 이 복층이라고는 하는데 5.8평이면 6평이 채 안 되는 건데요. 또 더구나 혼자 생활해 온 것이 아니라 조력자 박수경 씨와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지금까지는 물론 이제 진술에 의한 거긴 하지만 4월 22일 날 오피스텔에 은신을 시작해서 단 한 차례도 밖으로 나온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일단 방 안에서는 이 노트북 한 대하고 휴대전화 한 대가 압수가 됐습니다. 또 현금 5만 원권 현금 뭉치 1,500만 원가량이 발견되고 했고요. 다만 이 노트북과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경의 추정망을 따돌리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유병원과 마찬가지로 장기 도주를 위한 흔적들이 상당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냉장고는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현금 1,500만 원이 발견이 됐습니다. 4월 22일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입니다. 그동안 과연 유대균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 도주의 흔적이 전혀 밟히지 않았는데 이 과정 좀 정리를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유대균이 모습을 드러냈던 게 이 세월호 참사 사흘 뒤인 4월 19일 인천공항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 19일 인천공항에서 이 유대균 씨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었는데요. 당시 이미 이 출국 금지가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좌절이 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금수원으로 이동을 해서 이 가족들과 측근들 그리고 유병원 씨 함께 도피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바로 도피 결정을 했고 정확하게 유대균 씨가 4월 19일 날 바로 금수원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오피스텔에 은신을 시작한 4월 22일 날 금수원에서 바로 용인 오피스텔로 이동했는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아무튼 이 19일 날 대책회의를 통해서 바로 이 도피를 결심했고 그 뒤에 바로 이 다른 곳을 거쳤거나 아니면 박수경 씨의 도움을 받아서 이 4월 22일 날 오피스텔에 은신을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경기 남부 지역은 유대균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지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경찰도 상당히 이 지역을 중심적으로 집중해서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어머님 권윤자 씨도 예.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제2 김엄마도 경기 남부 지역에서 검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5월 중순경이었는데 네. 날짜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 유병원 씨 부인 또 유대균 씨 어머니인 이 권윤자 씨가 이 경기도 분당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붙잡혔고요. 또 이 제2의 김엄마라고 불리는 이 구원파 여신도는 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또 이 신엄마로 불리는 이 신모 씨 구원파 여신도 역시 수원지검에서 자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핵심적인 도피 조력자들이 모두 이 경기 남부권에서 체포가 되면서 이 당시에 검찰과 경찰이 경기 남부권 일대에 집중적으로 수색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 성과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유대균 씨의 경우는 오늘 검찰에 압송이 되면서 일단 밀항을 시도한다는 없다는 의미의 고개를 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이 부인하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또 특이한 날이 검찰이 유대균이 7월 말까지 자수를 하면 이 유병원의 장례를 비롯해서 상당한 배려를 해주겠다 이렇게 또 밝힌 날 지금 체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점이 참 공교롭게도 일치가 됐는데요. 오늘 유병원 씨, 그러니까 아버지인 유병원 씨의 이 부검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날이었고요. 국가수에서 유병원 씨가 사망했다는 날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날이고 또 이 불과 몇 시간 전에 검찰은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유병원 씨가 이달 안에 자수할 경우에 이 아버지인 유병원 씨가 사망하고 이 어머니인 권윤자 씨가 구속된 이 정황을 참작해주겠다. 네. 이 선처를 어떻게 보면 약속했던 건데요. 공교롭게도 이 발표한 검찰이 발표한 시각이 이 오후 4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으니까 이 불과인 두세 시간 안에 바로 이 체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월호 침몰 사고 워낙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이 제기된 혐의들도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대균 씨 같은 경우에 뭐 차남 혁기 씨보다는 좀 범죄 혐의가 조금 수위는 낮습니다만 대균 씨의 혐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유병원 씨가 받고 있는 혐의를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유병원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이 횡령과 배임 탈세였는데 이 횡령과 배임액을 합쳐서 당시에 1,290억이 조금 넘었었는데요. 한 1,300억으로 본다면 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균 씨가 왜냐하면은 주 계열사들의 이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이 유병원 씨와 공범관계에 있었는데 물론 이제 이 1,200억 그 범죄 액수에 모두 가담한 건 아니고 지금까지 이 검찰이 파악했던 이 횡령액은 한 56억, 정확히는 56억이고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이 혐의가 더 드러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횡령, 그러니까 계열사를 통해 이 유대균 씨가 지금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트라이건 코리아, 아이오나이 홀딩스, 한국지약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로부터 이 상표권 사용료 명목이나 아니면 고문료 명목 등으로 이 계열사 돈을 빼돌린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50억대 횡령 혐의가 지금까지 적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조사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유대균의 상태는 발견 즉시 체포를 할 수 있는 A급 수배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현상금도 1억 원이 지금 적용된 상태였는데 일단 오늘 밤부터 조사가 시작되면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구속영장
청구는 뭐 기정사실화 네. 됐다고 보면 될 것 예. 같고요. 대신에 오늘 오후 7시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이 48시간 뒤인 모레 오후 7시 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됩니다. 일단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오늘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이르면 내일이나 뭐 늦으면 모레까지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고요. 이 유병헌 씨, 이 유대균 씨 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게 5월 12일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벌써 이 74일이 됐습니다. 네. 74일 만에 오늘 이 체포에 성공한 건데 이 지난 5월 13일 날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이 서울 영곡동 자택에 대대적인 이 압수수색이 경찰이 진행이 됐었죠. 예, 강제짐을 했었는데 당연히 그 당시에 오피스텔에 지금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발견되지 않았었고요. 또 이 5월 22일 날은 이례적으로 이제 현상금이 내걸렸었죠. 이 유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애초에는 3천만 원이었다가 그 아버지인 유병헌 씨는 5천만 원이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전폭적으로 이 사흘 만에 이 5억 원과 1억 원으로 그렇게 상향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한 명 검거된 인물이 유대균과 함께 지금까지 도피를 한 것으로 추정됐던 박수경 씨입니다. 일명 신엄마, 이 구원파 경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구원파가 일궈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자금줄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지목됐던 이 신엄마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신엄마는 자수를 선택을 했고 이 딸은 끝까지 이 유대균의 도피를 돕다가 오늘 함께 검거가 됐습니다. 이 박수경 씨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죠. 예. 그동안 그 박수경 씨가 유대균 씨의 도피를 조력하고 있다. 이런 설은 있었지만 예.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된 건 오늘 체포하면서부터거든요. 예. 오늘 체포를 통해서 박수경 씨가 유대균 씨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 당초 박수경 씨 이 태권도 유단자로 알려졌고 이 지역 태권도 협회 뭐 이 임원으로 있다라는 사실까지 네네. 알려졌었고요. 뭐 한간에는 이 유병헌 씨가 이 태권도 공인 뭐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예, 예. 유병헌 씨의 뭐 태권도 후배다, 그 제자다, 뭐 이런 그런 설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 박수경 씨, 그 유대균 씨 도피를 돕는다고 계속 알려졌었는데 정확히 유대균 씨와 뭐 어떤 관계인지는 뭐 조사를 해봐야 네네. 알겠지만 일단 측근에서 이 도피를 도우면서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의 역할을 한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박수경 씨의 경우에는 최근에 울산에서의 그 마트 사용 영수증이 확인이 되면서 울산 지역에 박수경이 은신해 있다. 이 같은 분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일단 박수경 씨가 유대균 씨와 헤어진 뒤에 박수경 씨는 다른 곳으로 조금 이동을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또 검찰과 경찰을 따돌리기 위한 이런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추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울산 마트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요. 예. 그 당시 알려진 시점이 4월 말이었으니까 지금 유대균 씨는 4월 22일에 용인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당시 박수경 씨가 데려다 줬다고 하니까요. 예. 물론 그 이후에 박수경 씨가 혼자 울산까지 내려가서 교란 작전의 일환으로 그곳에서 자신의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상식으로 봤을 때 도피 중인 사람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예.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종의 그 교란 작전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도피 교란 작전, 유병헌을 숨기기 위한 양회정 씨나 일명 김엄마 등이 사용했던 수법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사실 이 검거된 장소 그리고 검거된 장소의 소유주를 보면 지금까지는 유병헌 일가, 유대균의 일가의 도움이나 이 최측근, 계열사 경영과 관련된 인물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오늘 이 오피스텔의 소유주, 그러니까 대균 씨의 수행원인 하모 씨의 여동생 소유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 검거가 됐는지 경찰 입장에서도 이 상당히 공을 들인 흔적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이 오피스텔 주인은 이 유대균 씨의 수행원이었던, 그러니까 측근이었던 하모 씨 여동생의 이 소유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 경찰의 이 수배망에 이 여동생이 올라왔었는데 이 휴대전화 요금 통지서 주소를 보니까 실제 거주지와 달랐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상한 이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이 이 오피스텔 이 잠복 근무에 들어갔고 오늘 이 현장에서 네. 이 하모 씨를 설득해서 현장에서 문을 열어라 하니까 하모 씨가 열지 않았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열쇠공을 불러서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니까 예. 물론 그 전에 이제 2시간 정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빈집이라고 알려졌었던 오피스텔이었는데 네, 네. 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청구가 됐던 거죠. 이건 당연히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죠. 어떤 객관적인 예. 증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다만 우리- 이 예. 오피스텔 현장에 CCTV가 있었다고 하는데 보관 연한이 열흘이었답니다. 근데
열흘 기간 동안 다녀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균 씨의 경우에는 이 검거되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검거된 후에야 아버지 유병원의 사망 소식을 접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8평 규모의 이 오피스텔에 상당히 오랜 기간 외부와는 완벽히 차단된 채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한 곳에서 오래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아버지도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천 별장 3평 남짓한 이 통풍도 안 되는 그 공간에서 이제 숨어 지내왔던 것으로 이제 드러났고, 오늘도 5.8평 이 손바닥만한 방크기에서 단 둘이서 지내면서 이 70일 넘게 도피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정확한 그 과정 본인 진술은 지금까지 나온 그 확인된 사실들은 경찰이 이동 과정에서 아마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드러난 사실들인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이 도피 경위라든지 이 과정은 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대균 씨 여러 곳을 이동을 하면서 검경의 수사망을 추적망을 따돌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오래 머물면서, 그러니까 4월 19일 인천공항에서 금수원으로 이동해서 숨는 뒤에 어딘가를 들렸다가 4월 22일부터는 줄곧 이 경기도 용인에 은신을 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곳을 머물면서 도주 흔적을 남기기보다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검경이 이 장소를 찾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것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남 대균 씨가 검거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오히려 대균 씨보다 더 중요한 소환자, 이 차남 혁기 씨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확인된 이 장남 대균 씨의 혐의는 이 범죄 액수가 한 56억 정도고, 이 차남 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 10배에 달하는 이 한 559억 정도가 되거든요. 현재 이 미국에 도피 중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만 되고 있고, 현재까지 이 미국 이 수사당국이나 우리 수사당국에서 혁기 씨의 지금 소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또 이 400억 원대 또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장녀 상나 씨는 현재 프랑스에서 체포돼서 이 인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차남 혁기 씨의 경우에는 문제가 지금 미국 어디로 도주했는지, 그러니까 미국 본토 안에 있는지 아니면 제3국으로 추가 도주를 했는지 그조차도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외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이 차남 혁기 씨의 경우에는 이게 또 종교와 경영, 이 두 가지 모든 면에서 유병원 씨의 후계자로 지목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장남 대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미술가로 알려져 있죠. 조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술계에서는 나름 또 실력도 인정받아 또 왔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열사 경영이라든지 이 종교 활동에서는 이 차남 혁기 씨가 좀 더 이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연히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던 범죄 액수가 컸던 거고요. 그래서 물론 이 장남 대균 씨가 잡히긴 했지만 이 세월호 이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 유병원 씨 일가에 대한 수사 아직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유병원이 숨진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 검찰이 다음 타깃으로 지목한 게 대균 씨입니다. 대균 씨가 오늘 붙잡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차남 혁기 씨입니다. 하지만 차남 혁기 씨의 경우에는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일단 해외 공조, 사법 공조를 통해서 차남 혁기 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대입니다. 때문에 차남 혁기 씨가 언제 검거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장녀 섬나 씨의 경우에 이제 현지 송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는 9월에 재판입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가 송환 결정이 나더라도 이제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녀 섬나 씨의 경우에는 언제 송환이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균 씨에 대한 수사 결과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수사 속보는 나오는 대로 다시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